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서진욱 강사라고 합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이 카자흐스탄은 정말 큰 땅이에요.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이 땅의 면적이 크고,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면 26배 정도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많은 석유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, 그리고 많은 천연 자원이 있어서,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또 키르기스탄, 타지키스탄, 이런 그 투르크메니스탄, 5개의 스탄 나라들 중에, 가장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발전한 나라예요. 이곳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카자흐스탄에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1937년도에 처음으로 저 러시아 극동 원동의 블라디보스톡 또 하바rov스크 이쪽에서 많은 고려인들을 이쪽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시토베라고 하는 장소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. 그 당시 이제 러시아에 이제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치 지도자로 있었는데, 일본과의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려인들도 일본의 그 스파이일지 모른다. 이제 그래서 아예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러시아 쪽에 살고 있는 모든 고려인들을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짐 싸가지고 바로 기차에 타라고 강제로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진짜 평화롭게 살다가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던 고려인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이 기차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카자흐스탄까지 오게 된 거예요. 제가 그 우시토베라고 한 최초 이제 기차에서 이 고려인들을 이렇게 내려놨던 그 장소를 여러 번 방문했었어요. 이제 거기에 가보면 이제 아주 황량한 들판인데, 물론 카자흐스탄 나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인구가 1800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땅들이 이렇게 마치 광야처럼 이렇게 풀이 듬성듬성 나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광야처럼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그 이제 고려인들을 최초로 이렇게 내려놨던 그 땅에도 가보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이제 약간 바람막이를 할 정도의 이제 작은 언덕, 그 언덕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기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도 굉장히 그때 10월 달 추울 때였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 걸려서 또 이렇게 추위 때문에 또 오는 도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,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곳에 딱 내려놓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람들만 떨렁 남겨진 거예요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이곳 카자흐스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스타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겨울에는 영하 43도, 올해는 4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 이제 더군다나 이제 주변이 산이 없는 거의 평지 광야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아주 매서운 바람이 세게 불어요. 그러니까 그 이제 10월 달 이제 거의 이제 겨울에 다가올 그쯤에 벌써 이제 추운 지방에서 눈이 내리는 시기인데,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다 그 들판에 내려놓고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곳에 버려진 고려인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이곳 카자흐스탄 그 카자흐 민족들이
이제 그걸 본 거예요.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카자흐 사람들이 그 고려인들을 보고 이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살금살금 이렇게 다가와서 뭘 던져줬냐면 이제 쿠르트라고 해서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우유로 만든 우유를 이렇게 굳혀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이제 하얀 우유 가루 같은 걸 이렇게 뭉쳐서 마치 사탕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알사탕처럼 만들어 놓은 쿠르트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. 이 카자흐스탄 이곳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말이나 또 낙타 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말젓이나 낙타젓으로 만든 그런 유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르트라고 하는 이 우유를 이렇게 말려서 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든 건데 이제 이 카자흐 사람들이 이제 이 고려인들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에게 이제 뭘 도와줄까 하다가 이 돌멩이 같이 생긴 쿠르트를 던져준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이 고려인들이 생전 처음 본 사람들 낯선 땅에 이렇게 딱 던져졌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돌멩이 같은 걸 던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. 그래서 야, 우리에게 돌멩이를 던지는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애가 이제 이렇게 맛을 봤겠죠, 혀끝으로. 근데 짭짜르하면서 맛있는 거예요. 이거 음식이네.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고, 왜?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그런 것도 먹고, 또 이제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이곳은 이제 예전 이제 그 6세기 그 이슬람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슬람 그 세력들이 이 이웃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해가지고 이곳 카자흐스탄까지 이제 이슬람권 문화를 이렇게 형성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제 그 코란에 나오는 대로 이제 물고기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고려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인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 물고기를 먹을 줄 몰라요. 유목민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첫 해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뭐랄까 구들이라고 아세요? 구들이 이 나라 사람들 말로 구들인데 이제 그 온돌이죠. 한국말로는 온돌.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려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대대로 이제 온돌 돌을 따뜻하게 데펴서 이제 그 위에 따뜻하게 자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고려인들도 온돌 문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땅굴을 팠어요. 그 땅굴을 파가지고 땅을 깊이 밑으로 파서 사선으로 이렇게 파들어갔죠.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그 돌을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데우는 거예요. 온돌처럼. 그래서 그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데핀 그 따뜻한 돌을 맨 안쪽에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이제 어린 아이들, 손주들 이렇게 먼저 또 몸이 약한 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그 남자들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그 다른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 바람을 막아서 쉽게 말해서 땅굴에 다 들어간 거예요. 겨울 내내. 겨울 내내 땅굴에 딱 들어가서 자고 낮에는 나와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 카자흐 사람들이 이제 봄이 왔어요. 3월 달이 되고 이제 3, 4월 달이 봄이 왔는데 이제 카자흐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들 다 죽었겠다.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났을까 싶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갑자기 그 황량한 벌판에 여기저기서 마치 그 개구리가 두더지가 나오는 것처럼 막 그 땅굴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이곳에 정착 생활을 시작한 고려인들은 이제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기차에다가 이제 씨앗이나 또 이런 기본적인 물건들을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다 이 땅을 이렇게
일구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물길을 다 이렇게 관계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만 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소련 시절에는 이 고려인들이 농민 영웅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그 농장, 집단 농장, 거기에서 많은 수확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소련 시절에 전 소련 연방의 많은 곳을 사람들을 먹이는 1등 공신. 그래서 영웅이 국가적인 영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저 이웃 나라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이곳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에는 이제 국민 영웅 중에 농꾼들, 농민들이 고려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. 자, 이제 그런 이제 역사를 보면서 뭘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이 고려인들은 이 카자흐스탄 척박한 땅에 처음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추위와 그 배고픔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제 한국 사람이 가진 정신이겠죠.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해서 또 아이들 공부를 시켜서 그 당시에 이제 대학에 보내고 많은 좋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학교 공부를 하고 하면서 고려인 중에 이 나라의 그 법무부 장관, 이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현재 이 카자흐스탄 나라의 아주 부자, 손꼽히는 부자 중에 3명,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1명에 손꼽히는 사람도 고려인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인들은 참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마음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피하지 않고 그것을 부딪히고 또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강한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보니까 이 고려인들도 참 좋은 마인드와 좋은 정신을 갖고 있지만 또 이 카자흐 사람들도 보면 사실 그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약해요. 우리 한국 사람은 나와 다르면 쉽게 배척하고 쉽게 마음을 닫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 세계 많은 젊은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서 많은 경험, 문화도 경험하고 또 해외에 또 이렇게 검은색 피부를 갖고 하얀 피부를 가진 많은 사람들 교류를 하면서 참 마음을 이렇게 넓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해 관계를 넓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정말 땅도 크지만 마음이 그렇게 넓어요. 그래서 이곳에는 민족에 상관없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. 또 좋은 것은 이제 전에 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 국가 고문 자리로 또 우리 한국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워서 한국의 많은 좋은 것들을 배워서 이곳 카자흐스탄 이제 수도 아스타나나 또 제2의 수도인 알마티나 이런 곳에 가보면 도로가 우리 한국에 나 있는 도로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도로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지금도 카자흐스탄의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한류입니다. 한류. 여러분 아시죠? 한류. 이 한국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 또 한국의 케이팝 음악 이런 것들은 이 카자흐스탄 이 젊은 그 청소년들에게 최고 인기 있는 그 정말 모델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참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.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에 한국어 강연을 하고 있는 곳에 한 여학생은 자기가 일주일에 한국어 가르쳐주는 곳을 5군데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곳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비단 한국 문화 경제 발전만 아니라
정말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? 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은 저기 많은 이제 대학교 또 공공기관, 시청 또 이렇게 교육부 이런 많은 기관에서 우리 한국이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이 한국의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. 자,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말 고려인들이 이곳에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강제로 이주가 됐을 때 제가 이곳에 이제 크슬라르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.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군님의 이제 묘지가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홍범도 장군이에요. 홍범도 장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이제 이 고려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점령기 시절에 이제 우리 많은 독립투사들이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함경북도 쪽에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그 두만강을 건너면서 이 일본 군인들과 싸우던 독립군들이 있었어요. 그 이 독립군들은 물론 이렇게 직접 일본 군인들과 싸우지만 이 독립군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. 왜냐하면 음식도 먹어야 되고 특히 이제 산속이나 이런 곳에 음식을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총칼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 삶 깊은 곳에 있는 독립군들에게 음식을 조달하고 하면서 이 독립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일본 이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독립군들을 말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독립군을 지원하는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독립군들도 다 결국은 항복을 할 거다. 그러면서 이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국민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일본 군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지금의 소련 땅으로 넘어가게 됐고,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이 독립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이제 다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하고 살게 되면서 그분들이 오늘날 고려인이 된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려인은 우리 옛날에 그 독립군들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분들의 후예가 지금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또 강제 이주가 되면서 카자흐스탄으로 오게 되면서 이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전 이제 러시아권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고려인들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고려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버려졌는데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사회, 경제, 정치 곳곳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너무 좋게 생각하고 또 카자흐 사람들도 그런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또 포용하고 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도 내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만 이곳에는 참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곳 카자흐스탄입니다.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나이 때부터 이렇게 교류하고 또 어려움을 넘는 이런 마인드를 배우고 또 고려인들처럼 참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지금은 이곳 사회 곳곳에 훌륭한 사람이 돼 있고 그 나라의 경제에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나그네 같은 외국인 신분이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참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었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피하지 않는 그 강한 마인드,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
이 고려인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카자흐스탄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한국의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또 카자흐스탄입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주변 사람과 교류하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기도 하면서 또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우리가 부딪혀 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또 이 나라를, 우리 한국을, 또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인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